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월요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삼았던 반도체주 쪽에서는 약세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2차 전지주 쪽에서는 또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오늘의 핫 이슈는 무엇일지 또 종목을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선택 탑3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두 가지 주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테마죠. 사우디 수혜주가 있고 그리고 주가로도 또 실적 기대감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들, 특히 클리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볼게요. 먼저 사우디 수혜주를 보자면 지난 거래도 저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이었나요? 네. 건설기계 쪽으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당시에도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이 테마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좀 매력적인 테마입니까? 오늘장 상승 배경은요? 이전 네온시티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정도 10대 그룹이나 뭐 방문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공급 계약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스타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이 나왔고,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도 사우디 생산 기지가 나오고, 맞아요. 이게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 하나둘씩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수주나 이제 계약금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테마적인 이제 흐름이기보다는 실제로 사우디에서 이제 공사와 이제 건설 계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누가 가장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 결국은 종목에 대한 픽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과는 좀 다르다. 단순히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계약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럼 분위기 속에서 정말 먹거리가 될 만한, 수혜가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두 분의 선택 세 가지씩 보겠습니다. 탑3로 골라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 DY파워 선택하셨고요. 이화진 과장은 현대조어하십니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선택을 해주셨어요. 김민수 대표님의 이 선택을 보면 약간 좀 다양하게 고르신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 회사들입니까? 네, 하나씩 다 매력이 있네요.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1위가 HD 현대일렉트릭, 이번에는 효성중공업. 똑같죠? 무늬만 다를 뿐 변압기 쪽은 똑같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이제 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달에 또 가시죠? 맞아요. 또 10대 그룹 총수들 다 갑니다. 왜 갈까요? 뭘 하려고 가겠죠? 네, 뭐 휴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가서 뭔가의 성과를 또 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옴시티 관련돼서 예전에 올해 초에 나왔던 한미글로벌 관련된 쪽에 약간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는 또 실질적인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이번에도 산업단지 관련된 쪽을 건설을 하고 거기서 또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은 또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 들어온다. 네. 이런 관점 쪽에서 변압기 쪽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놀러 가는 거 아니고 휴양하는 거 아니고 무언가 성과를 내려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10대 그룹 총수에 가장 많이 그 뉴스에서 거론되는 게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도 간다라는 말이죠. 네. 근데 두 분의 선택에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따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궁금해서. 예. 네. 물론 넣고 싶죠. 네. 넣고 싶은데 어떤 해외 건설에서 촉발돼서 나와서 주가의 기대 수익률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주가 지금 그걸 안고 강하게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살짝 들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오히려 이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그날 확 뜨겠죠. 떴다가 약간 차익 매물 때문에 좀 주춤했었을 때 여전히 수급이나 여러 가지 계약 내용들이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세론 살짝 눌렸을 때는 그때는 한번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 그 역시도 좋겠지만 지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뉴스로 참 많이 거론되는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산업단지 회사 SIIVC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대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핵심은 다 중국이 먹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과장님의 종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충분히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우디랑 중국이 워낙 이제 시진핑도 그렇고 이제 빈 살만 이제 왕세자도 계속 꾸준하게 만남을 이제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극단에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건설 장비나 아니면은 물론 아까 이재용 회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그리고 LCT나 이쪽으로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5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 반도체 관련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쪽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굳이 3위에 넣었던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우디 외적인 다른 요인도 충분히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이제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아니더라도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수주가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고,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서 이런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지금 글로벌 인프라 호황이나 이제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현대 인프라코어도 지금 50대에 대한 건설 장비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대다수의 이런 이제 시작인 사업에서 이거 2030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런 공급 계약 이슈는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그 안에서 핵심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너무 사우디에만 목숨 걸기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 이렇게 세 가지가 골라졌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HD 현대건설기계가 장중에 10% 가깝게 급등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상승은 유지하고 있는데 추세도 안 무너졌어요. 계속 여기서 더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은 구간입니까? 가격 전략은요? 지금 가격대가 물론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네. 일단 목표가는 제가 이제 9만 원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아마 지난주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물론 캐터필라가 시장을 가장 크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은 중국도 향후에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중국도 이런 건설 장비 모멘텀이 장비 업체들도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좀 우수하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좀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저한테 따지냐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또 따지십시오. 예. 네. 오늘 이 사우디 관련해서 좀 크게 오른 종목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코 바이오메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건설기계 인프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화학이라던가 바이오, 뭐 청정에너지 이쪽으로 좀 분야가 많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종목들에 대한 탑은 안 주셨거든요. 지금 선택 탑3 안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확인하자. 네, 그 왜냐하면 역시도요? 네, 지금 이쪽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중동에서 맨날 석유만 파다가 파는 회사로 알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국가적으로 꿈꾸고 있는 상황 쪽에서 유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판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사업적 다변화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온 게 바이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거기다 들어가는 회사들 보게 되면 좀 또 이제 청정 에너지 관련된 수소 쪽도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엔 SM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엔터 쪽과 관련된 쪽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협력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 사업에 대해서 중동 가수도 나오나요 이제? 예. 모르겠어요. 네, 그런 쪽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변화된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좀 더 커지겠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하되, 그러니까 지금 윤곽이 지금 처음에 이제 살짝 드러나는 것 같고요. 좀 더 커졌을 때 그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확인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야별 성과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덜 확인해도 되는 종목들 위주로 탑3를 골라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오늘 50주 신고가를 또 기록한 화장품주들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탑3 종목 6가지를 보시면요. 김민수 대표님은 CNC 인터내셔널과 본느, 코스맥스 꼽아주셨고요. 과장님은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저는 근데 화장품주 하면 사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패널이 이 레몬리서치 분들이에요. 이상효 기사님이랑 김민수 대표님 거의 매일 공략주로 이 클리오를 포함해서 화장품주 많이 갖고 오셨거든요. 좀 기분 좋으신가요? 어때요? 티 나나요? 티 나요. 많이 나요. 네. 네. 화장품 쪽은 3분기 실적 시즌 때 꼭 봐야 될 섹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3분기 때요. 예, 그래서 상반기도 잘했고 하반기도 당연히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걸로 보는데 이제 6호에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들어왔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잘 쓰는 것도 그들이 좋아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국으로 수출을 못한 상황에서 네. 한국에 가봤더니 이거 좋은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대. 그럼 많이 쓸 것 같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 그래서 클리오가 이번에 올리브영 판매 세일 중에서 들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총합 중에서 네.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요. 어. 네, 그 8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네, 그만큼 클리오의 색조도 우리도 좋아하고 그게 또 성과로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그거 누가 만드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ODM 쪽입니다. 색조의 ODM 강자들 세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과 본느, 코스맥스인데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그냥 공통적인 매력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다 비슷하긴 한데 시총 차이죠. 아 솔직히 말하면 다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좀 잘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뜨는 브랜드 뭐 레오 뷰티, 네. 팬티 뷰티 이런 거, 셀레나 고메즈 좀 아시죠? 미국 쪽은 제가 잘 몰라요. 아하, 네. 죄송합니다. 한국인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또 셀럽들의 브랜드가 만들었을 때 어. 그걸 누가 아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성장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이런 것들도 국내 ODM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크게 되면 우리 국내 ODM도 큰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의 특징은 이번엔 ODM으로 집중했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누가 봐도 요즘 핫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로 라인업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네. 네. 일단은 뭐 IPA 같은 경우는 중국 10대, 20대가 한국 화장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1위가 롬앤 브랜드입니다. 롬앤 좋아요. 네. 네, 실제로 뭐 올리브영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IPM SC를 더 좋게 봤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이 시끄럽기 전에 실제로 중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가게 되면은 롭소리나 이런 편의점을 가게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롬앤 브랜드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른 반사수에 난 더 좋게 봤었는데 물론 한국으로 더 많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롬앤의 브랜드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2위가 이제 클리오의 페리페라 위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명동에서도 관련된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리브영 매출도 마찬가지고 결국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더 커진다라고 가능했을 때 아마 화장품이 3분기 실적을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좋네 그럼 4분기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고 하기 때문에 네. 화장품 섹터는 더 좋아지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분기 실적 때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북미 시장의 성장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20% 점유율을 넘은 첫 시기인데 그때가 아마 아모레퍼시픽 비중이 생각보다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중국화도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 3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 북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대형 화장품 아모레퍼시픽도 좀 키 맞추기로서의 조금 한번 매수 접근을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종목의 아이패밀리 SC와 클리오는 오늘 50일째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모레퍼시픽은 기록하려면 아직 많이 멀은 네. 그런 종목인데 이 세 가지 안에서 그래 달리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하신 것 같아요. 아이패밀리 SC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조금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추세가 확연하게 보여지니까 과감히 들어가봐도 나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화장품을 산다고 하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요? 네,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더 멀리 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 실적이 그걸 보여주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35,000원으로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긴 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조정이 오게 되면은 아이패밀리 SC를 사는 게 맞고 지금 바로 가격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사는 게 어느 정도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세 가지 종목 안에서 본늘을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이 갖고 계시대요. 근데 네. 딱 오늘 자신의 매수가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또 상승이 꺾였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좀 매물대가 많은지 이 본매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고 토픽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가격 전략도 같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미루어 봐서는 미루어 봐서. 당연히 VT를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때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니들샷 요즘 따끔거려도 많이 쓴다. 네. 예,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느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좋아요. 네. 본느는 단기 매물은 소화돼야 될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마 3분기 때도 여전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한 2,800원대 정도까지 보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CNC 뭐 화장품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조정 마치고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고점대 부근 넘어가는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현재 6,800억 정도 지난 시총 한 6천, 7천억이 안 되는 쪽이죠. 근데 그에 나오는 성과 대비하게 되면 여전히 ODM 업체치고는 비싸지 않다. 한쪽에서 아마 레벨업 때는 한 8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6만 2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갑자기 또 1% 넘게 하락한 듯 하다가 지금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종가 0.82% 하락을 0.93% 약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마감하고 꼭 지켜봐야 될 게 있다면 이어진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주 이제 FOMC 이전 그 FOMC 결과보다는 사실 8월 발언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또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BOJ 일본 통화정책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하게 오늘 반도체가 TSMC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다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나 결국에는 이런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유가도 90달러 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시장이 조금 녹아 있다는 측면. 그러면서 오늘 사우디나 이와 관련된 조금 어느 정도 소외되었던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반도체 의심해야 할까라고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중소형 특히 대형주들까지도 반도체주들 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보면서 걱정했던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네요. 오늘 그로 인해 지수 밀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했습니다. 정확한 클로징 벨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SMC에서 나왔던 그 악재로 인해 미증시도 타격을 받고 우리 증시도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 막판에는 FDS의 수급 변동까지 더해지면서 동시효과 변동이 좀 크게 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전의 수준에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현선물 매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정확히 지수가 어땠는지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의 마감 상황 김예솔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감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양시장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1% 넘게 하락하면서 2,57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87% 하락하면서 89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이 하락을 주도했던 이 섹터 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 로봇 관련 주가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 흥행 기대감 속에 이 관련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투자도 한몫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상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장에서도 부진한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동금속 자율주행 기대감 속에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인데요. 오늘은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대동 역시도 농슬라로 불리면서 최근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여러 차례 올린 기업입니다. 다만 오늘은 7% 넘게 하락하며 낙폭을 역시나 키워갔습니다. 티라유텍도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요. 8% 넘게 하락했고요. 제우스도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던 기업입니다. 오늘 역시도 낙폭을 키워가며 6%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오늘 화장품 기업들 시장에서 잘 버텨주면서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기업인데요. 오늘 역시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VT 화장품과 바이오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일본에서의 매출이 늘고 또 호재 리포트가 나오면서 11% 넘게 상승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클리오 이 국내 화장품 기업이죠. 최대 매출 전망과 함께 역시나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에이블 CNC 지난주 24% 넘는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결국 마지막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양시장에서 모두 다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653억 원의 매도를 보였어요. 물론 이 역시도 지수를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선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 계약을 또 내놨다라는 것. 기관 역시도 선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장 이 수급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매 동향, 매도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외국인 매도 상위요. 네, 외국인들 오늘 지금 한 3,6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올랐지만 네. 매도가 많은 쪽으로 잡히고 있고 그밖에 삼성전자도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로 잡히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쪽에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악재를 그대로 그냥 몸으로 반영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큰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에코프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성장주의 한 축으로 달렸던 종목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들로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강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데 지난주에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걸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사고 파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보면은 로봇주들도 오늘 하락 마감한 종목이 많습니다. 이번 주인가요?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청약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에 그 로봇 관련주 흐름 어떨지요? 물론 내일 또 로봇 박람회가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마지막으로 당분간의 로봇 관련 이벤트는 어느 정도 소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주가 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정책 모멘텀에 좀 기반을 하는 이제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뭐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체 수요로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났던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IPO 이제 하고 나서부터 과연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올해 한 9월 초나 8월 말부터는 이미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난 이후에 대한 흐름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로봇주들을 좀 선별하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뉴스 플로우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예전만큼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대기업과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위주로만 좀 픽을 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로봇주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으니까 세론으로 많은 분들의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은 두산 관련된 청약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금요일부터 있죠. 네. 그 전에 청약하기 위해서 주식 팔고 혹시나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권도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두산 로보틱스 그냥 26,000원에 당연히 상단부에 결정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IPO가 들어왔을 때 그 전날에 우리 두산은 다 파는 게 좋겠다. 항상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로봇 쪽은 일단 모멘텀은 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성과 나는 수주 받는 로봇이 제일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이번에 하락대를
기점으로 삼아서 살살살 모아갈 쪽은 AMR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번 주 로봇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10% 급등으로 마감을 했지만 네오위즈가 10%의 급락, 넵튠은 1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유독 최근에 변동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 장은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걸까요? 네, 게임주는 아직 제대로 어떤 주 트렌드가 갖기가 힘든 게 게임주가 올라갈 때 보면은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성장주의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는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되겠죠. 네. 그에 따른 흐름이 확인돼야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인기가 있다 없다를 따라서 주가가 같이 등락을 펼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생각보다 뭐 평점도 별론데라고 하는 쪽에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한 19일부터 저 본격적으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 반응들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강했던 넵튠 같은 경우는 이터널 리턴이라고 하는 쪽의 게임이 인기가 동접자 3만 명이 넘었다 이런 쪽에서 넘어가는데 만약에 실적 반영되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4분기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미리 좀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증면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요. 다음 국면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차익 매물 소화한 다음이겠죠. 그거는 한번 다음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우리의 시선을 확 끈 건 맞는데 뭔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변동이 크게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과 급락이 모두 다 게임주 안에서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으로 또 오늘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앞서 이화진 과장이 반도체 의심해야 할까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TSMC 빨로 인해 가지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급락을 했고, 그동안 사실 후공정 업체들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후공정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어왔고,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그 디램 감산 이제 이슈를 조정을 이제 전략을 이제 중단한다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다음 달에 콩콜로 인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런 후공정 업체들은 잠시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업체들은 물론 한 달간에 아직 틈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전공정 업체들에 대한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지난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TSB 본딩 공급 계약을 했다시피 계속 꾸준히 이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같은 급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좀 차익 신현이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8월 말부터 디램이나 이제 낸드 쪽에 대한 가격이 조금씩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낸드 쪽은 아직까지는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디램은 서서히 이제 가격 반등을 하게 되면서 재고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 물론 다음 달에 삼성전자에서 실제적으로 콩콜에서 우리 이제 감산 안 할 거고 여기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또 TSMC 관련해서 뭐 마이크론이나 이쪽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은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 가장 큰 이슈였던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ISC가 7% 하락을 또 심지어 한미반도체에서는 대주주 물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7% 넘게 하락을, 넥스트는 11%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그 엔비디아 향으로 기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찰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유자분들은 현 구간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요? 네, 반도체주가 빠지는 거를 보는 걸 의심하는 저를 의심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근데 의심이 좀 드시나 봐요, 그런 말은? 아니요. 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네. 근데 일단 주가가 밀리게 되면 혹시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된 게 없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고민은 당연히 눈빛은 흔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소멸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진짜 수주를 받은 업체들이 어디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이제 확인 과정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부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만큼 또 가격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늘 또 후공정 쪽은 밀렸지만 전공정은 강했습니다. 네. 오히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빠지지도 않네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구분을 살짝 하셔야 되는 게 전공정, 후공정, 거기다 또 나오는 소재 부품단 이쪽들도 좀 더 약간 안에 세부적으로는 좀 바꾸어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턴과 또 이제 HBM 관련된 쪽에 대한 후공정 쪽은 또 약간 결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심하는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 안에서 이 AI 칩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불러졌기 때문에 오늘장 반도체주 내에 전공정은 버텼지만 후공정 그동안 많이 올랐던 특히 AI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을 정리하고 또 내일장 이번 주를 정리해 본다면 예측해 본다면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과장님? 내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 출시. 그래서 미호도 다시 한번 게임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크게 기대 안 한다고요? 물론 저번 주 주말 9월 16일 날 이제 에디션 버전을 미리 사전 예약을 했던 이제 유저들은 이미 사용을 했고 근데 커뮤니티에서 이제 하나둘씩 후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외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실제로 게임스콘 상관을 했었던 그 초창기 가격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빠진 거는 웬만큼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정식 출시하고 나서 실제로 유저들이나 이제 커뮤니티의 반응에 따라 이제 발매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네오이즈, NC소프트, 펄어비스 콘솔 시장을 준비했던 업체들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도쿄 게임쇼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디스타가 있는 만큼 게임 관련된 이벤트는 이미 시장에서는 준비되어 있고 네오이즈가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달 NC소프트의 스로렌 리버티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제 콘솔 게임이 하나둘씩 신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 중에서도 피해 거짓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어도 다시 한번 게임 그리고 피해 거짓 이야기 내일장 한번 보자 이슈 체크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다. 봐야죠 그래도. 네, 볼까요? 네. 그래서 내일 시장은 내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벌써 뭐 FTS 이슈도 지나가고 저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슈도 지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적으로는 더 중요한 걸 기다리고 있죠.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무리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약간 변동성 커지는 장세 쪽에 대한 관리를 좀 보면서 지금 플레이는 여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숫자 나오는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챙겨볼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좌 보기 싫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맞서야죠.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장의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